강기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법 4장으로 넘어가서 주도권을 내 손에 쥐는 법은 4장에서 뭐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탐구해야 한다. 관계의 조건을 정하는 사람은 여러분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엄마에 맺어온 관계를 불안하고 일방적일 것이다.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경기를 수행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에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다. 이제 엄마의 행동을 학교로 인식하고 있는데도 엄마가 그리울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자. 그림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도 배울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경험을 다시 느끼도록 만드는 자극, 그것이 어디에 기인하고 또 어떻게 회복을 방해하는지도 알아본다. 그리고 다른 인간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까지도 살펴볼 것이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혹은 일시적으로 지우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자, 트리거를 알아채는 법. 여러분은 감정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면서 특정 방식으로 감정을 느끼는 과정과 그 이유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단계는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변수를 인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왜 그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 하지만 감정에는 거의 언제나 근본 원인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어릴 때에 살던 집 근처를 지나가는 것처럼 명백한 경험의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여러분에게 끔찍했던 경험을 상기시키는 광고 속의 인물인 듯이 미묘한 요인이 여러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첫 번째 예시에서 여러분은 어릴 때 살던 집을 비켜감으로써 트리거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트리거의 관계에서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다음은 지금까지 배운 기술들과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이다. 트리거 식별하기. 감정 트리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감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처음 반응했을 때와 같이 강렬한 분노와 공포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 같은 감정적인 반응은 예상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영화를 볼 때 어떤 반응이 올라올까? 여러분이 작별한 반려동물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느꼈던 강렬한 슬픔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 또한 감정적인 반응은 물시에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은 운전 중에 누군가 끼어들 때 자신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당황할 수도 있다. 현재 사건과 그것에 떠오르게 하는 경험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감정적인 반응은 같을 수가 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화를 끊으면 권능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은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감정은 여러분이 정작을 수 없고 안일하지 않은 환경에 있을 때 느끼던 두려움일 수도 있다. 마음 챙김은 감정적인 반응을 인지하는 법을 배우는 데 꼭 필요하다. 여러분의 반응을 지켜보고 감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과거에 같은 느낌을 받았던 시기를 추적해보면 트리거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트리거를 이해하는 일은 그들은 도약이 되어서 여러분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여러분이 스스로의 감정 반응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조절할 수 있게 한다. 기원 추적하기. 감정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내 감정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여러분은 자라면서 자기 기분을 이해해보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엄마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애썼다. 엄마의 분노를 받아내는 상대가 되지 않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었을 것이다. 생존 모드에 있을 때는 정서적인 성장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정 자체가 틀렸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심지어 엄마는 여러분이 느꼈다고 말하는 감정을 사실은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을 수 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타당화 경험도 없었다. 다행히도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배우고 자극받았을 때 몸이 우리에게 전하는 느낌에 이름을 붙이려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해도 늦지 않았다. 물론 고속도로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끌어모는다면 분노와 화려한 눈으로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자.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가? 상대 운전자의 행동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무섭게 느껴지는가?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보자. 시간을 들여서 이전에 같은 느낌을 느꼈던 때와 연결 지을 수가 있다면
자신의 반응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알아차리기. 여러분은 때로는 이것이 몸이 어딘가에 아프거나 목이나 등 어깨에 가슴이 긴장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스스로 인지하는 것보다도 훨씬 자주 감정적인 반응을 경험할 것이다. 아무런 원인이 없는 듯한 복통을 앓을 수도 있다. 출근하자마자 바로 시작되어 퇴근 무렵에 끝나는 두통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두통의 환경적인 요인을 배제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기 시작할 때다. 속이 불편하거나 목이 긴장이 느껴지는 등 다른 신체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환경이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몸이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느낌을 인식하고 그를 이해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감정을 식별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또 환경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내 반응이 상황에 적절한지 더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반응이 지금 상황에 어울리지 않으며 이 반응이 가해가 고통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시 프로그래밍하기. 이제 여러분은 감정과 감정을 다루는 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고속도로에서 여러분을 걸어오는 사람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겁지르게 했다기보다는 직장에 늦었을 확률이 더 크다는 점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제 다른 차에 타고 있는 낯선 사람이 왜 그렇게 무례를 행했는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는 대신에 스스로 느낀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두려움이 그때 일어났던 일에 가장 적절한 반응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여러분은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앞차와 공간을 더 벌리는 등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트리거와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둘에 대한 통제력을 얻을 수 있다. 저는 내가 강의 반응을 했는지 혹은 서툴게 행동했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제 현재와 과거에 흩어진 감정들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면아이에게 너는 이제 안전하며 더 이상 방치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 두려울 때는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화를 내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다. 여러분은 감정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탁월한 재능의 소유자다. 어릴 적에 스스로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감정을 보이면은 여러분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아마 엄마는 여러분에게 이성적이지 않다거나 내가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자신에게 친절하며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특정 사건에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라.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공평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를 알아차릴 때다. 그 과정이 선뜻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는 여러분이 자신에게 한계를 지우는 일을 낯설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엄마는 통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도 본인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도 본인이라는 생각에 익숙하다. 엄마에게 여러분은 결정을 가려줄 희생양인 동시에 자아에 믿을 만한 공급원이었다. 여러분의 한계를 설정하면 엄마는 사용 가능한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대응하려고 들 것이다. 하지만 엄마의 관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는 경계의 설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가정은 회복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엄마와의 경계 설정하기. 엄마와 여러분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기 전에 내면에서 무엇을 보호려 하는지 알아야 한다. 스스로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존중부터 시작해보자. 존중이 내게 중요한 가치라면 나 자신과 엄마를 향한 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엄마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엄마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것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경계를 만들어 나가면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를 엄마가 알아야 한다. 엄마가 선을 넘었을 때는 이를 지적하고 다시 방향을 잡아줘야 할 것이다. 만약에 엄마가 여러분에게 살이 쪄서니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엄마의 말이 무리하게 느껴진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마 걱정해서 고마운데 이건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야 라고 말해볼 수 있다. 엄마가 여러분의 신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의 입장을 고수할수록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일이 더 쉬워질 것이다. 물론 엄마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 있다. 옛날에 자신이 몸무게 여기를 거리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따질 것이다. 정정한 말투로 외모에 관해서 이야기는 언제나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으며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해도 괜찮다. 여러분이 설정한 경계에서 벗어난 주제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말자. 그것이 여러분이 정한 허용치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 나르시시스터, 특히 나르시시스터 엄마와 경계를 정하는 일은 처음에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엄마는 우리 모녀 사이는 가까우니 경계선은 필요치 않다고 여러분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 게다가 엄마로서 딸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딸에게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엄마와 경계를 두는 일이 필요한 이유를 해명하고 싶을 수 있다. 애초에 엄마가 내게 한 행동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소리내어 말하고 슬픈 강한冲動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균형과 정의를 원한다. 우리가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는 행동을 피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만약에 누군가 나와 경계를 설정하려 한다면 어떤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는 여러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공감 능력이 있기에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 엄마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엄마는 공감 능력이 거의 없기에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점만은 보일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엄마와 속 이야기 공유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때의 위험은 여러분이 엄마의 행동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털어놓고 싶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덫에 빠지면 안 된다. 엄마는 여러분의 취약성을 이용해서 경계에서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절대 여러분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다고 설득하려 할 것이다.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 끈질기게 버티면 결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견뎌라. 나의 관점을 유지하기. 여러분의 영생 엄마와 특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왔다. 모녀관계는 두 사람이 전생에 걸쳐서 연수해온 춤과 다름이었다. 엄마는 권력과 통제력을 쥐고 있었고 여러분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쉽다. 동시에 이 관계의 역동의 길을 잃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은 흔히 벌어진다. 결과적으로 나는 성인이고 더 이상 엄마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 내 생각과 가치가 중요하다고 되뇌이는 일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더는 엄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나가려고 애쓰는 어린 소녀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 상기하자. 대신에 여러분은 이제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인 성인이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이 자연스럽게 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괜찮다. 자신의 관점을 끝까지 유지하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엄마가 옆에 있어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면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 자신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은 모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엄마와 관계를 맺어온 절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능하기 어렵겠지만 엄마와의 낡은 상호작용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철거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철거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엄마 혹은 다른 양육자가 여러분의 경계를 침범한 대가를 치르게 할 때 여러분이 동요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야 하듯이 그 경계를 넘었을 때의 결과도 설명하고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여러분의 설정한 경계가 무시되고 있다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런 상황에서는 엄마와의 대화나 상호작용을 그만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엄마와의 같은 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황을 벗어날 방법은 항상 있다. 전화를 끊거나 집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끈 채로 오랜 시간 걷거나 엄마와 대화를 거부하면 된다. 엄마에게서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면 더는 엄마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행동을 수용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 엄마의 학대 행동을 받아줄 의무는 없다.